안녕하세요. 오늘은 근 2000년 동안 지속되던 단군조선이 막을 내리고 그 뒤를 이어 대부여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군조선의 제1의 가장 큰 정변이 고등이라는 인물의 번조선 왕권 찬탈과 색불위의 삼조선 제위 혈취라면, 제2의 격변은 구물의 삼조선 임금 즉위 사건입니다. 후자는 전자보다 더욱 의미심장한 사태였습니다. 이로써 명실공히 1908년 동안 존속한 단군조선이 종언을 구하고 그 자리를 대부여가 승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는 43세 물리임금 말년인 서기전 426년에 융안의 사냥꾼 집단 우두머리 우화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촉발됩니다. 호머 헐버트의 한국사에서는 융안이라는 지명이 태안으로 되어 있고요. 우화충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우이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사서인 홍사한우는 역시 태안으로, 그리고 인물 이름은 우문충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사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단군세기의 기록에 따라 우화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장군을 자칭하면서 사냥꾼 무리들을 주축으로 수만의 군대를 모아 단군조선의 서울 백악산, 아사달, 길림의 서북지방을 휩쓸었습니다. 일개 사냥꾼에게 수만의 무리가 결집했다면 이는 그가 사냥꾼 무리의 수장으로서 대단한 인물이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요. 단군조선 역사에서 그 시대가 민생이 매우 어려운 암울한 때였음을 암시합니다. 우화충의 반역에는 그럴 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의 단군조선 신교정치 상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색불루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몇 가지 정치적 징조는 단기고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된 바로는 그 후 물리임금 때까지 800여 년 동안 수차례 내부 반란과 외적의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단군조선의 국력이 극도로 쇠퇴했다는 증거는 기록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의미심장한 일은 눈에 띄죠. 그것은 37세 마물임금이 제2 10년에 중국 주나라 공주를 비로 삼았다는 서술입니다. 이전 주나라 성왕 때도 번조선 왕 한우가 주나라의 여인을 취한 적이 있었지만 이 일은 시경에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건 번조선에서 일어난 일이고 37세 마물 임금은 진조선 임금입니다. 그가 중국 주나라 공주를 비로 삼았다고 있는데 이것은 단군조선 전체 역사 기록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녀는 제2 10년에 얻은 아내이므로 황후가 아닌 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황후의 죽음으로 얻은 새 황후였다 하더라도 주나라에서 얻었다는 것은 단군조선의 혼인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죠. 이는 양국 관계를 계산한 정략적 결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나라의 여인이 조선의 황궁에 들어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단 한 줄의 글로 무리한 억측을 전개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다른 임금의 아내였던 전 시간에 말한 어질고 유덕한 여인 아시시처럼 그녀가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주나라 여인을 비로 얻었던 이 임금의 아들 38세 다물 임금조에도 중국 여인과 관련해 매우 기이한 서술이 하나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물 임금 제26년인 서기전 565년 중국 춘추시대 12제후의 하나인 송나라 사람 황노설이 자기 딸을 조선왕궁의 태자궁에 거주하게 했다는 묘한 기록에 우리의 눈길이 쏠립니다. 황노설은 아마도 송의 유력한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딸도 태자의 첩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사를 싣고 있는 단기고사의 저자는 대진 발해국의 2세 고황제 대조영의 아우인 대야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막기문에 의하면 대진 발해국의 남자들은 거란이나 말갈 여진족과 달리 첩을 두지 않았고요. 나라 안에 창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 믿기 어려운 중국인의 기록인데요. 대진 발해국의 이런 일부 일처와 청정기풍은 단군조선으로부터 부여로, 부여로부터 고구려로, 그리고 고구려로부터 대진 발해국까지 이어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상식에 의하면 국왕이 외국의 여인을 비나 첩으로 얻는 것은
대서특필할 사건이 아니죠. 그러나 대야발은 이 두 사례를 특별히 기록에 넣었습니다. 어느 임금이 누구를 아내나 첩으로 취했다는 기록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단지 중국의 두 여인을 맞아들였다는 이 사건만이 사료로 선택된 것입니다. 대야발은 태자가 송나라 여인을 첩으로 얻었다고 기록하기가 민망했으므로 분명 그 여인이 자기 아버지 황노설의 명으로 조선의 태자궁에 거주했다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단 두 줄의 단편적 기술에서 무리한 추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당군조선 황실의 전통적인 일부 일처제가 당시에 이미 와해되어 있었다는 것 정도는 등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기이하게도 근세고려 말의 명신 이함이 저술한 당군세기는 주나라 여인을 비로 얻은 장본인 37세 마물 임금조부터 42세 을우지 임금조까지 6세가 이어지는 동안 즉위하고 붕어했다는 말 외에 아무런 기사도 싣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족의 얼과 기상을 앙양하는 데 필요한 좋은 사료들을 저자인 이함 선생이 그 시대 사건들 중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함 선생은 자신의 사료 선택 원칙에 따라 그 시대를 침묵 속에 잠기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건들에 대한 단기고사의 기록을 보면은 단기고사에는 몇 가지 기록이 있어요. 도성 북쪽 땅이 내려앉고 임금이 신선수를 좋아했다는 37세 마물 임금에 관한 기록. 나라 멸망에 관해 임금께 상소를 올린 일 38세 다물 임금 제이시의 사건, 39세 두월 임금 때 신하가 해이해진 풍속을 우려해 국민 교육을 건의한 점 등이 눈에 띕니다. 나라 멸망까지 언급했다면 나라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2세 우르지 임금은 조선의 휘하 여러 소국가들 및 춘추시대 중국 여러 나라들과의 복잡한 교류관계에 대해 신하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화충의 난을 만난 장본인 43세 물리임금 때는 중국에서 다양한 학문이 들어와 새로운 사상들이 난립하고 다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사하다는 말은 아마도 우화충의 난 같은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서기전 6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서양의 헬라에서 그리고 동양의 중국, 특히 우리 동이족 터전에서 다양한 학문이 꼽히던 특이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나온 걸출한 사상가들이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노자, 장자, 묵자, 공자, 맹자, 인도의 석가모니 등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기에 삼조선의 강력한 신교 정치가 무너지고 삼조선의 엄격한 서열이 거의 다 분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화청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것은 신교의 중추정신이 사라져 온갖 병적인 사상이 나라를 휩쓸고 군사적인 강력한 단일 병권 체제가 무너지고 나라의 풍속이 극도로 문란해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등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 정치적 배경에서였습니다. 자, 융안에서 군사를 일으킨 우화충은 1년 안에 백악산 아사달 서북의 36개 군을 함락시켰습니다. 당군조선은 3조선과 희화 제후들의 통치체제 속에서 전국이 20개 전후의 주로 나뉘어 있었고 주 아래 군들이 있었습니다. 우화충의 근거지 융안은 지금의 길림성 농안으로 백악산 아사달 길림시 서북에 있었으니 백악산 아사달로부터 직선거리 100km 지점인데요. 우화충이 서북 36개 군을 함락시켰다는 당군세기의 기록은 거의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안의 금대 이름이 융안입니다. 원나라 때는 용안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홍사하는과 호머 얼버트의 한국사에서는 이 융안 대신 지명이 태안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호머 얼버트는 그 태안이 지금의 평안북도 박천이라고 줄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정할 때 분명히 잘못된 위치 비정인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당군조선의 서울 백악산 아사달이 길림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의 평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평양의 북쪽,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평양의 북쪽 박천을 지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리임금은 장군 엄태운의 지휘 아래 군대를 보냈지만 사냥꾼을 주축으로 형성된 우화충의 수만 대군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물리임금은 본조선의 왕성인 번안성과 막조선 왕성인 대동강 평양에 파발말을 띄워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번조선의 인한왕은 이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모르지만 막조선왕 가리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평양으로부터 백악산 아사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우하충 군대와의 대전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마침내 우하충의 군대가 파죽지서로 당군조선에서 오린 백악산 아사달로 들이닥쳤고 그때가 서기전 426년 강물이 아직 얼지 않은 초겨울이었습니다. 우하충을 당적할 수 없었던 물리임금은 좌우 궁인들과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강변으로 나온 후 배를 타고 하류로 도피해서 해두에 이르러 추정컨대 반란군에게 붙잡혔고 얼마 후 돌아가셨습니다. 우하충이 도성을 접수한 것은 물론입니다. 물리임금이 해두에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해두는 아마 지금의 송원시일 것입니다. 송원시의 옛 이름은 부여이죠. 물리임금 일행은 아마도 종친들이 다스리는 이곳을 거쳐 옛 서울 아사달 하얼빈으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뒤에서 추격하는 반란군에게 붙잡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면에 지도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군조선에 우하충을 대항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색불로 임금의 후손 가운데 백민성의 욕살로서, 욕살은 성주입니다. 구물이라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백민성이 어디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개사원으로부터 지금의 연영성 개원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어느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천령시 정도로 추정됩니다. 개사원은 전설했듯이 색불로 임금의 조부 고등이 세상에 이름을 드날리게 된 터전입니다. 우하충이 무려 1900여 년 동안 존속한 왕조를 타도하고 도성을 점령하면서 당군의 보좌를 찬탈해버린 이 대사변 앞에서 크게 의분이 일어난 구물은 담대히 군사를 일으켜 먼저 개사원을 점령했습니다. 개사원은 그의 성읍에서 가까운 것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의 선조 고등왕이 일어난 역사적으로 유서 깊고 상징적 성격이 매우 강한 성이었습니다. 아마도 구물 역시 그의 조상 고등처럼 복된 성지라 여긴 개사원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개사원은 당군조선의 2대 혁명이 시작된 공동터전인 셈입니다. 제1혁명이었던 색불로 임금의 후 당군조선 개창도 그의 할아버지 고등의 개사원 거병에서부터 출발했고요. 제2의 혁명이었던 구물 임금의 대부여도 개사원으로부터 빛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물이 개사원을 확보한 후 인근 각 지역에 파발마를 띄우며 경문을 보내자 개사원 주변 9개 지역의 군사들이 거의 모두 그를 따랐고요. 동암록과 서암록, 즉 압록강과 요하 사이 현 요동 지역의 18개 성에서 군사를 보내 그를 후원했습니다. 동암록과 서암록은 지도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구물은 당군왕금 넷째 아들 부요와 색불로 임금의 자손으로서 가계도 가계련유와 많은 신망을 쌓은 영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반면 우하충은 어떤 혈통의 인물이었는지는 모르나 아마 명분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당군왕금의 후손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물이 군사를 일으키고 우하충과 싸우는 사이 해가 바뀝니다. 이듬해인 서기전 425년 3월 큰 비가 내려 도성인 백악산 아사달이 잠길 정도의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고래로 우리 민족의 도성은 언제나 큰 강을 끼고 있었죠. 송말수, 송화강 강물이 범람하자 도성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길림시 동남쪽에 있는 송화호는 1942년 형성된 것입니다. 도성 안에 있던 우하충에게는 대난리가 벌어진 셈입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소식을 들은 백민성 욕살 구물은 정병 1만을 거느리고 도성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우하충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구물의 정예병에게 괴멸되고 맙니다. 구물은 드디어 우하충을 붙잡아 참수했고요. 도성을 순조롭게 접수했습니다. 홍수가 물러나고 구물은 그를 추종하던 모든 장수들의 추대를 받아 마침내 당군조선 44세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즉위식은 대영제전을 행하는 날인 3월 16일에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더불어 그의 선조들의 봉토 개사원, 지금의 개원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개사원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그곳의 이름을 바꾸어 장당경이라 칭합니다. 장당경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연영성 개원시로서 아사달 하얼빈, 백악산 아사달 길림시에 이어
단군조선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서울, 그리고 대부여의 첫 서울이 되는 거죠. 단기고사를 참조할 경우 네 번째 서울이지만 단군세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연고탑이 빠지고 장단경이 세 번째 도읍지가 됩니다. 한편 대부의 첫 수도 장단경이 지금의 개원시라는 사실은 요사지리지에서 이곳을 부여국 왕성이라고 말한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규원사화에 의하면 평양서남 쪽 구월산에 장단경 혹은 당장경이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우화충의 난을 진압하고 장단경 개원시로 천도해서 국호를 대부여로 고친 구물임금 혈통의 정권이 나중에 망했을 때 그 후손들이 이곳으로 피난해 막조선 왕권으로부터 땅을 하사받아 장단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물임금은 나라와 국정, 국풍을 일대 쇄신하고자 국명을 조선에서 대부여로 바꾸는 혁명적 조처를 단행합니다. 그 자신이 부여의 후손이었고 또한 그의 조상 색불루 임금 이후 부여의 혈통이 계속 정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해가 서기전 425년입니다. 단군조선의 개국 연도인 서기전 2333년부터 서기전 426년까지 정확히 1908년이죠. 따라서 삼국유사가 단군조선의 수명을 1908세로 적시한 것은 오류 없는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물임금이 삼조선의 제위에 오른 후에는 삼조선의 군사적인 단일체계가 확실하게 와해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삼조선의 군사적인 단일 병권 체제가 확실하게 와해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퇴락의 길을 걷고 중국 세력에게 억압당하고 억눌리는 길을 가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구물임금이 국호를 대부여로 바꾸고 그 이후부터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국운 하락의 역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번조선은 서우여가 무력으로 번조선 왕위를 찬탈하던 서기전 13세기 이후부터 진조선의 지휘권에서 거의 벗어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대야발의 기록도 그렇습니다. 번조선이 진조선을 상국으로 섬긴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진조선 색불루 임금의 신하 여원으로부터 시작된 막조선 왕권도 후대의 어느 때인가 이르러 진조선으로부터 독립해 우화충의 날을 만난 진조선의 물리임금 때에는 이미 완연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막조선이 독자적인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기전 753년에 주나라 임금 희의구가 막조선 왕에게 10년 할애의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병권이 분산되자 정치적인 강력한 구심력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다분히 단군조선 정권의 최고 최강 최대 구심점인 신교신앙이 중앙 제실에서부터 쇠퇴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군조선의 통치 기반과 통치 권세와 통치 능력과 통치 권력과 통치의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제실로부터 전 국민에게 퍼져 있던 신교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쇠퇴하니까 그 구심점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쇠퇴의 한 가지 증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37세 마물 임금이 주나라 여인을 피로 얻은 사건입니다. 단군조선의 민족정신, 어리자 단군조선의 국력 그 자체였던 신교의 하나님 신앙이 이으러가는 와중에 단군조선의 군사력이 세계로 분산되고 강력한 군사적 통일체제가 무너진 후 바야흐로 중국은 서기전 403년 전국시대로 접어드는데 중국의 연나라와 접한 번조선은 연나라와 갈등을 빚으면서 연나라에게 땅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는 등 공방전을 되풀이하죠.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 나라로 분할되는데 반해 중국은 전국시대 이후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면서 계속해서 통일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백 개로 쪼개지고 중국은 우리나라가 약화되면서부터 통일 제국이 등장해서 나라가 하나로 뭉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유린당하고 중국의 나라들은 우리를 얕잡아 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물론 삼조선의 군사적 공조체제가 서로에 대해 나몰라라는 식으로 완전히 풀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천황 혹은 천자라 불리던 진조선의 임금이 번조선과 막조선의 군대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화충의 반란 시에 막조선왕 가리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해
전사했다는 사실은 아직 삼조선의 공조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진조선의 구물 임금이 장당경으로 천도하기 전 전사한 가류왕의 손자 전나를 막조선의 새 왕으로 인준했다는 사실에서도 아직 전통적인 삼조선 간 상호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음이 엿보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구물 임금의 아들인 당군조선 45세의 엄밀히 말해서는 대부여 2세인데요. 여루 임금 제32년인 서기전 365년에 연나라가 제나라 군대와 합세해서 번조선을 침략해오고 상하 운장 지역까지 들이닥치자 번조선은 상장 우문원의 계명에 이를 맞고 진조선과 막조선에도 급히 파발마를 띄워 원병을 요청하니 진막 두 조선에서도 군대를 보내 번조선을 구했습니다. 이 상하 운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 것입니다. 좌우간 구물이 즉위의 국호를 대부여로 바꾸고 수도를 장당경으로 옮긴 후부터 삼조선의 유대 관계는 이전보다 더 느슨해지기 시작한 게 사실입니다. 근 200년이 지나 대해모스가 대부여의 정권을 장악하던 서기전 232년 이후부터 우리 민족은 점차 더 심각한 분열의 길을 걸으며 중국 세력에게 고초를 겪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그때부터 중국은 전국을 하나로 통일한 강력한 단일 황제 국가가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